자, 그럼 이제 앞서 공부했던 컨덴서를 이용해서 누른 버튼을 디바운싱하는 그런 회로를 어떻게 꾸밀 거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디바운싱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하드웨어적인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의 지연, 딜레이를 주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커패시터를 이용하는 거다 얘기를 했고요. 하드웨어적 디바운싱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프롬 레지스터가 연결되어 있죠. 5V 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풀업이죠. 이건 확실하게 1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푸시 버튼을 떼면 지금 이 D11로 들어가는 논리는 5V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이가 들어오죠. 하이. 그죠? 이쪽으로 이제 입력되는 게,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딱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르죠. 이쪽으로만. 그죠? 이쪽으로만. 일로는 흐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D로 들어가는 논리 값은 로우가 되는 거죠. 0V. 그죠? 이게 원래 이제 프롭 레지스터의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프롭 레지스터는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운싱을 위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0.1 마이크로페럿의 바이패스 컨덴서를 여기 달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운드에 연결시켜 놓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디바운싱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몇 개의 그림을 겹쳐 그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요 검은색,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진동하는 거, 이게 바운싱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 스위치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린 겁니다. 저 모습을 앞에 그림에서도, 초창기에서도 보여줬죠. 그죠?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모습입니다. 실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디바운싱을 하게 되면, 여기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요 형태로 뭔가 인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D11에서 이상적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어떤 전압 레벨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굵은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조밀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실제 인식되는 전압 레벨이에요. 요게 실제로 이런 이제 커패시터를 붙였을 때 인식이 되는 전압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실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냐?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조밀한 점선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디바운싱 문제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디바운싱은 뭐가 문제예요? 여기 2.5를 중심으로, 여기 2.5V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막 진동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하나의 하이면 하이, 로우면 로우 값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우 하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한 요쯤에서 2.5V를 기준으로 1과 0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딱 한 번만. 그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인식되는 실제 전압 레벨로만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문제없이 우리가 해결을, 누른 버튼 디바운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인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 여기 진동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실제 이제 이렇게 막 진동하죠. 이 모습, 요 진동하는 그림을 잘 볼 것 같으면 저게 사인파랑 유사해요. 그죠? 진동하는 모습은 사인파랑 유사하죠. 이 진동하는 게. 그 전까지는 하이 레벨로 있을 때는 사인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로우와 하이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이때가 사인파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근데 사인파는 교류잖아요. 교류. 자, 교류는 이 컨덴서가 뭐 한다고 그랬죠? 통과시킨다고 그랬죠. 직류는 차단하고. 맞죠? 그러면 이 전압 레벨이 이게 일로 전압 레벨이 여기서 처음에 이제 하이였다가, 막 진동을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 요건 직류예요. 요건. 그 다음에 이것도 직류예요. 여기도 직류고 여기도 직류인데, 요게 교류라는 거죠. 요 진동되는 게 어디로 빠져나가? 요로 빠져나가죠. 왜? 컨덴서라는 거는 교류에 대해서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직류는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직류가 차단된다는 얘기는 요 직류 값은 그대로 D11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교류에 대해서는 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키는 컨덴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컨덴서를 교류만 통과시킨다. 교류만 빼낸다. 그래서 바이패스 컨덴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이패스 컨덴서 혹은 바이패스 커패시터.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바이패스 컨덴서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할 거냐, 이의 문제를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바이패스 컨덴서의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면, 시상수라는 게 있어요. 시상수는 레지스터 값과 컨덴서 값을 곱한 값이 시상수예요. 시상수가 뭐냐? 시상수가 이게 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빠져나가는 시간. 일로 이제 시상수 정도, 보통 한 시상수 정도에 한 3배 정도? 2배, 3배 정도면 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시상수가 빠져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레지스터 값하고 컨덴서 값을 곱하면 돼요. 근데 레지스터가 10kΩ짜리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덴서를 0.1 정도로 담아놓죠. 그러면 10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 어떻게 됩니까? 미리가 되는 거죠. 1ms 정도. 1ms 정도면 빠져나간다. 그죠?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교류에 대해서. 그죠? 만약에 이제 이 컨덴서를 그러면은 0.1 마이크로페럿이 아니라 한 1 마이크로페럿까지 달게 되면 이 시상수가 10ms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0ms에 보통 한 두세 배, 30ms는 지나야 이게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놈이. 그럼 안 되겠죠. 빨리 그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0.1 정도의 작은 값의 컨덴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기계적으로 레지스터 값하고 컨덴서 값하고 곱했을 때 약 한 1ms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값을 정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 학습하기로서 상태도 기반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 기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내에 유한한 개수의 상태를 두는 거죠. 상태를 두어서 현재 프로그램의 어떤 제어 순서가 유한 개수의 상태를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을 우리가 상태 기반 설계, 상태도 기반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상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에 스테이트가 min stat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ec state, second state. 그 다음에 이건 count state. 이렇게 됩니다. sec state, count state.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태, 요게 두 번째 상태, 요게 세 번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전원이 on이 딱 되면요. 맨 처음에 시간은 초기 값은 0초, 0분 0초로 세팅이 되고 초기 상태를 그냥 진입해 버립니다. 진입해 버리고요. 지금 현재 스위치 1. 스위치 1은 얘는 뭐 하는 스위치냐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 1이 눌릴 때마다 얘가 여기 스위치 1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상태로 가고요. 또 스위치 1이 눌릴 때마다 다음 상태로 이렇게 상태를 변화하게 되고요. 또 한번 여기 카운트 스테이트에서 또 상태 스위치가 눌려지면 다시 백해서 민 스테이트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려졌는지를 확인해서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스위치 2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스위치 2는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예, 저건 아닙니다. 첫 번째 것만이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가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상태를 변경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스위치 1이 눌려졌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 그 판단하는 거는 present 스위치와 fast 스위치 이 두 개를 갖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스위치 1은요, 스위치 2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테지만 스위치 1이 스위치 2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사실,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논리에 맞게끔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운 카운트 타이머의 상태도 기반 설계는 분상태와 초상태, 카운트 상태, 그래서 min state, sec state, count state 이렇게 세 가지의 스테이트가 있고요. min state에서 sec state로 갈 때 스위치 1이 눌려졌는 것을 어떻게 감지를 하겠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스위치 1이 눌려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present switch와 fast switch 변수를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present switch, 그러니까 fast switch는 과거의 스위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present switch는 지금 현재 스위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fast switch가 0인데 그럼 low였다는 얘기죠. 근데 present switch가 1이 돼버렸어. 하이가 돼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스위치가 눌러졌다는 얘기죠. 누른 버튼이 눌려졌다는 얘기죠. 그죠? 눌리게 되면 과거는 low였는데 지금은 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는 거를 검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스위치 1이 눌려졌다는 거고요. 만약에 fast switch가 0인데 present switch도 0이다 그러면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누른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시간은 계속 경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프레젠트 스위치가 뭐냐를 딱 검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fast 스위치 값을 프레젠트 스위치 값으로 바꿔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이미 이제 지금의 현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돼버리니까 계속 그거를 갱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위치 1이 눌려졌는지 확인이 되면 다음 상태인 세크 스테이트로 이제 스테이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논리는 그렇죠. 지금 상태도 기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세크 스테이트에서 카운트 스테이트로는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했던 요 스위치 1을 감지하는 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스위치 1이 눌려졌으면 다음 상태인 카운트 스테이트로 바꾸면 세크 스테이트 이게 세크 스테이트가 아니고 카운트 스테이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스위치 1이 눌려지면 그때는 이제 카운트 스테이트에서 민 스테이트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 상태인 민 스테이트로 바꿔주면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스테이트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뺑글뺑글 돌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